혹시 오늘도 휴대폰 연락처를 한참이나 들여다보다 결국 먼저 전화나 문자를 보내고 나서 내가 너무 귀찮게 하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씁쓸해진 적 없으신가요? 혹은 달력에 동그라미 쳐놓은 모임 날짜를 보며 가슴이 답답해지고 이번에는 무슨 핑계를 대고 빠질까 고민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관계는 노력하는 것이라고 내가 좀 더 참고 이해하면 모든 게 원만해질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쏟아붓는 노력과 에너지가 때로는 아무런 의미 없이 공중으로 흩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나를 더 깊은 공허함과 무력감에 빠뜨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저는 40대 이후 우리의 인생 후반부를 좀먹는 가장 대표적인 헛된 노력, 더 이상 애쓰지 말아야 할 인간관계 3가지에 대해 아주 솔직하고 직설적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참아놓지 못하고 그래서 더 힘들어하는 다 큰 자식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다룰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불필요한 감정 소모로 하루하루를 낭비하는 대신 그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오롯이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되실 겁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가 좀 더 쉬워지고 편안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복잡하고 힘겹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늘 내가 이 관계에서 혼자만 애쓰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씁쓸한 의문이 떠나질 않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몇 달이고 소식 한 번 없는 오랜 친구, 만나면 늘 기분 나쁜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툭툭 던지는 사람들로 가득한 모임, 이제는 다 커서 제 앞가림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눈앞에 아기처럼 돌봐야 할 것만 같은 자식들. 이 모든 관계의 중심에서 우리는 늘 을이 되어 있는 것만 같습니다. 상대의 기분을 살피고 분위기를 맞추고 혹시라도 내가 서운한 티를 내면 관계가 틀어질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는 순간 온몸의 기운이 쫙 빠져나가는 극심한 피로감을 느낍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하는 현타와 함께 남들은 다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럴까 하는 자책감마저 듭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결코 여러분이 못나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좋은 아들, 딸, 좋은 친구,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과 책임감 속에서 건강한 경계를 긋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나의 감정과 에너지를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인생 후반부를 풍요롭게 가꾸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의무라는 사실을 이제는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좀먹는 헛된 노력의 실체를 더욱 깊이 그리고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더 이상 애쓰지 말아야 할 관계는 바로 나만 일방적으로 노력하는 관계, 즉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관계입니다. 이 관계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늘 나만 먼저 연락하는 친구나 지인입니다. 나는 그 사람의 생일을 기억하고 안부를 묻고 가끔은 작은 선물도 보내며 마음을 표현하는데 정작 상대방은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몇 달이고 심지어는 해가 바뀌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어쩌다 오는 연락은 돈을 빌리거나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쏟아내는 감정의 쓰레기통이 필요할 때뿐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관계를 쉽게 놓지 못할까요? 그 깊은 심리적 기저에는 혹시 내가 이 사람마저 잃으면 정말 혼자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과 과거 좋았던 시절의 추억에 대한 미련, 그리고 내가 좀 더 노력하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헛된 기대감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정이 아니라 일방적인 감정 노동일 뿐이며 이런 관계를 지속할수록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나는 이 사람에게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구나 하는 생각에 자존감이 계속해서 깎여나가고 마음속에는 분노와 서운함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두 번째로 과감히 정리해야 할 헛된 노력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모임에 억지로 나가는 것입니다. 동창회, 동호회, 심지어는 일부 가족 모임까지 어떤 모임은 즐거워야 할 만남이 아니라 마치 나를 평가하고 심판하는 불편한 청문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모임에는 보통 몇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만날 때마다 내 자식은 어느 대학 갔는지,
남편은 무슨 일 하는지, 집은 몇 평인지 꼬치꼬치 캐물으며 끊임없이 서열을 매기는 신문관 유형, 내 외모나 옷차림, 살림살이에 대해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라며 아무렇지 않게 품평하고 충고를 가장한 무례함을 던지는 판사 유형, 그리고 대화의 주제가 늘 남 험담이나 부정적인 이야기로 가득해 만남이 끝나고 나면 온몸에 에너지가 빨려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게 하는 에너지 뱀파이어 유형. 우리는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생각에 안 나가면 내 욕하겠지 하는 불안감과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발걸음을 옮기지만 그 한두 시간의 불편함을 위해 우리는 며칠 동안 그 불쾌한 감정을 곱씹으며 고통받습니다. 그것은 사회생활이 아니라 스스로를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내어주는 명백한 자기 학대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해내야 하는 헛된 노력은 바로 성인이 된 자식의 인생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헬리콥터 부모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존재이며 내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20살을 넘고 30을 넘어 어엿한 성인이 되었다면 부모의 역할도 양육자에서 조언자로 관리자에서 응원단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아직도 밥은 먹었니? 언제 결혼할 거니? 그 회사는 비전이 있니? 와 같은 끝없는 질문과 잔소리로 자식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려 드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불안감의 표출일 수 있습니다. 자식이 스스로 선택하고 실패하며 단단하게 성장할 기회를 부모가 원천적으로 빼앗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는 그 불안함의 실체는 사실 자식을 위한 마음이 아니라 자식에게 의존하며 나의 존재 이유를 찾으려는 부모의 분리되지 않은 애착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직면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도한 개입은 결국 자녀를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어른아이로 만들고 부모에게는 끝없는 걱정과 서운함만을 남기는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하고 소모적인 헛된 노력의 고리를 끊어내고 내 삶의 진정한 주도권을 되찾아오기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렵고 거창한 선언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지만 강력하고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만 연락하는 관계를 위해서는 연락 끊기라는 극단적인 방법 대신 나만의 주도권 찾기 실험을 시작해보세요. 지금 당장 휴대폰을 들고 그 사람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딱 일주일만 의식적으로 참아보는 겁니다. 그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만약 그 일주일 혹은 한 달이 지나도록 상대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그 관계의 무게는 이미 99% 당신 쪽으로만 기울어져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 확인의 과정이 슬프고 아플 수 있지만 그 아픔을 겪고 나면 더 이상 그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며 휴대폰을 수시로 들여다보는 시간 낭비, 감정 낭비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아쉬울 때 연락이 온다면 아 그랬구나. 그런데 지금은 내가 좀 바빠서 어렵겠다. 미안해. 와 같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가 더 이상 공짜가 아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불편한 모임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현명한 불참과 전략적 참여라는 두 가지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먼저 미안해, 그날은 선약이 있어서 참석이 어렵겠어 와 같이 길고 구체적인 설명 없이 예의 바르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스케줄을 그들에게 보고하고 허락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하는 자리라면 심리적 방어막을 칠 수 있는 전략적 참여 기술을 사용하세요. 모임에 가기 전 나는 오늘 1시간만 있다가 먼저 일어나야 해라고 스스로에게, 그리고 가능하다면 모임의 주최자에게 미리 말해두는 시간 제한 전략을 사용하세요. 불편한 질문을 받으면 글쎄요, 별 생각 없는데요. 와 같이 단답형으로 무미건조하게 대답하여 상대방을 지루하게 만드는 회색돌 전략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 자녀와의 건강한 거리두기를 위해서는 관리자에서 상담가로 역할을 완전히 바꾸는 의식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기 원칙을 세워보세요. 자녀의 안부가 궁금해도 꾹 참고 자식에게서 먼저 전화나 문자가 오기를 기다려주는 기다림의 미학을 실천해보는 것입니다. 자식이 어떤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을 때 그건 이렇게 해야지.
라고 정답부터 제시하는 대신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그래서 너의 생각은 어떠니? 라고 먼저 물어봐 주는 경청의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식에게 쏟아붓던 그 엄청난 관심과 에너지를 이제 오롯이 나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식 핑계로 미뤄두었던 동네 문화센터 서예 교실에 등록하고 가까운 산이라도 오를 수 있는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고 도서관에서 읽고 싶었던 책을 빌려보세요. 내가 내 삶의 주인공으로 행복하고 활기차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성인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자 최고의 선물이며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들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까칠해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수많은 심리학자와 관계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건강한 경계 설정이라는 매우 중요한 개념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은 건강한 관계란 나와 너 사이에 적절한 울타리가 쳐져 있는 관계라고 말합니다. 이 울타리는 상대를 밀어내는 벽이 아니라 나의 소중한 감정과 에너지를 지키고 서로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특히 가족 시스템 이론에서는 성인 자녀와 부모가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융합되어 분리되지 못하는 것을 분화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며 이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성장을 저해하는 병리적인 현상으로 진단합니다. 자녀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어른아이가 되고 부모는 자녀의 삶이 없으면 자신의 삶이 텅 비어버리는 공허한 둥지 증후군을 더 심하게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 후반부의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여러 연구 결과들은 공통적으로 40대 이후의 삶의 만족도는 친구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합니다. 수십, 수백 명의 피상적인 인맥보다 나에게 정서적 지지와 안정감을 주는 단 몇 명의 깊은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낡은 강박에서 벗어나 소중한 사람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나의 에너지를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 때라는 것을 현대 심리학은 명백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유독 아프게 떠오르는 얼굴이나 모임이 있으셨을 겁니다. 어쩌면 그동안 차마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어 마음이 복잡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유형의 관계 외에 나는 이런 관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어서 이제는 좀 지친다고 느끼는 또 다른 관계가 있으신가요? 혹은 저는 용기를 내서 이런 관계를 정리했더니 정말 인생이 편안해졌어요 하는 여러분만의 값진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와 용기 있는 경험담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고민으로 홀로 힘들어하고 있는 다른 분에게는 어둠 속의 등불과 같은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지혜를 나누고 서로의 용기를 응원하는 따뜻한 연대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40대 이후 우리의 인생 후반부를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더하기가 아닌 빼기의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나만 애쓰는 일방적인 관계, 나를 존중하지 않는 불편한 모임, 다 큰 자식의 인생에 대한 과도한 개입. 이 3가지 헛된 노력에 쏟아붓던 에너지를 이제는 과감히 거두어 들이십시오. 그 멈춤과 거리두기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나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생긴 그 빈자리는 공허함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과 나 자신으로 채울 수 있는 소중한 여백입니다. 그 여백 속에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자유로운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희 건생톡에 큰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